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앞서서 먼저 공률판입니다. 공률판. 짠짜잔 공률판. 이거는 LMI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왜 구입을 했냐? 제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공률판을 한번 만들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뭐 합판을 갖다 CNC도 한번 맡겨봤다가, 근데 그렇게 맡겨보니까 이 CNC가 이게 계속 회전하면서 와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 이제 되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 면을 고르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 나무의 밴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왜냐면 계속 하면서 열을 가해버리면 나무가 이제 쉬거든요. 그래서 그쪽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서 끄트머리 클램프를 막 이렇게 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가 이렇게 쉬는 거야. 막 이게 돌면서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 그때 한 10만 원인가 주고 제작을 했는데, 그때도 24T짜리 나무를 썼거든요. 꽤 두꺼운 걸 썼는데도 쉬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손수 이제 끄라고 대표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했는데 그것도 품질이 안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그를 내놓고 이제 트리머로 작업을 해봤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작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타를 만들 만큼의 품질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곡률판이 이렇게 있으면, 좀 내릴게요. 안 보이는데. 곡률판이 이렇게 있으면 요 후판 요 위에 올려놓고 딱 접착을 하면 후판도 이렇게 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곡률판도 같은 곡률로 휘어져가지고 딱 눌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표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정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얘를 이제 딱 접착을 했을 때 요 보강목하고 후판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게, 나중에 기차 칠 때 소리가 나요. 이렇게 얘가 진동을, 후판이건 전판이건 진동을 하기 때문에 보강목들하고 다른 나무들하고 간격이 있는데, 아예 간격이 넓어버리면 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강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뭐 뒤틀림 했을 때 서로 이제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입장에서 이제 꽉 껴져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형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게 어설프게 아주 미미하게 공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 전판이나 후판이나 측판이 흔들릴 거니까, 요놈 이제 계속 치는 소리가,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느낌이 와요.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기타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의 품질이 안 나와서 제가 곡률판은 LMI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 보강목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강목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에는, 이거는 지금 제가 보통 이제 백백백 해가지고 백백 간격으로 이제 저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딱 보시고 하시고, 그 어차피 요 윗부분하고 밑부분은 커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무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요 위쪽으로 가겠지. 얘를 보면 얘가 지금 그런데요. 얘가 지금 위쪽이 상태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는 요거를 요렇게 붙여버리면 나중에 어차피 요거는 제가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착을 해주시고, 그리고 표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쪽에서 소비자가 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쪽이 좀 좋게 보이고, 요런 부분을 커팅을 해서 커팅가가 생각을 해서 방향을 정해서 화살표와 아래 하자 혹은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일단은 간격이 넓어요. 지금 보면 보광목하고 실제 나무 사이하고도 한 5mm, 4mm 정도 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제가 그 대패로 작업을 조금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테이프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이렇게 제일 곡률이 심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요 밑을 커팅을 해서 어느 정도 밀착을 시켜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 밀착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이제 저기 샌딩을 통해서 요게 100%딱 밀착이 쫙 되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효율이 안 날 것 같아서 지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곡률이 들어가 있는 지그. 그걸 이용해서 트리머 작업으로 해서 실내 나무들을 곡률로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지그를 만들 때 준비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MDF를 왜 지그로 쓰느냐? 가공이 쉽게 됩니다. 대패로도 빨리 밀리고. MDF 2개. 왜 2개냐면 일단 제기탄은 100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을 기준으로 100백이기 때문에 요 중심에 가까운 거가 중심에 먼 거 하나만 있으면 뒤에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 2개, 얇은 거 2개 준비해 주십니다. 이 2개는 MDF가 가공을 하는 나쁜 점이 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패 작업으로 곡률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은 쉬는 게 적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줄자 좀 큰 거 갖고 와야겠다. 500짜리로 줄자하고 사포하고 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 테이프하고 이제 스프레이 접착제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를 좀 해서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조금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요 원래 위치에다가 제가 종이 테이프를 발라놨고요. 사포를 이렇게 길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포를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붙여가지고 샌딩 작업을 하고 나중에 그 종이 테이프 뜯어내면 다 같이 뜯어내는 거예요. 요거 하실 때 주의점은 요 종이 테이프가 사포보다 커야 돼요. 혹시나 더 넓게 되면 요 사포가 곡률판에 붙어가지고 혹시나 곡률판에 좀 파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포가 곡률판보다 좀 작게 좀 제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곡률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 접착제를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여기다 바르는 것보다 여기다 바르면 잘 안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가 추워가지고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날씨가 추워서 끝에가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접착제는 손으로 하시면 위험하니까 끄트머리는 좀 나무로 해서 이렇게 좀 볼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확실히 끄트머리가 좀 안 붙네요. 끄트머리만 양쪽 하나 더 해가지고 그냥 아싸리 다 같이 붙여야겠다. 또 나무를 한번 대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매칭이 되게끔 해서 지금 끄트머리가 일어나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눌러주고 있어요. 접촉할 때까지. 저 접착제 중에 저 스프레이 접착제 광고 아닙니다. 스프레이 접착제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이것저것 할 때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얼마 안 하니까 갖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좀 물 눌러놓을게요. 다른 거 작업하기 전까지. 되게 애매하네. 되게 뭐 무거운 거 없을까? 바니시 통을 올려볼까? 됐다. 네, 이렇게 해놓고
하실 때마다 이렇게 지그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다음에 품질을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까 지금 초반에 얘기 말씀드렸던 한 10년을 해봐서 10년 정도를 해봐야지 이제 나의 자에게 이제 노하우가 쌓인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요런 거는 일단 일정하게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론트 전판의 무게나 이런 거 브릿지 사이즈 크기 요런 거는 일정하게 하고 나머지에 이제 어떤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자기 이제 기타의 색깔을 찾는 거거든요. 음색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규격화를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 이제 사람이 이제 변화를 주면서 기타 소리 자기만의 기타 소리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왜냐면 저희가 손으로 작업하면 정말 몇 대 안 나올 거예요. 한 달에 한 대 나올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쉬운 작업들은 조금 진행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음색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은 제가 한번 또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착을 할게요. 네, 부착이 끝났습니다. 부착이 됐고요. 이제 작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좀 제가 지금 이상한 걸 만들었죠. 자 보시면 밑에 MDF가 나무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MDF를 양쪽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찝어주고 있고요. 위에서 손잡이 겸용으로 해서 이렇게 안 움직이게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MDF가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넣어줬으면 조금만 더 넣을게요. 또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낭창낭창해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최대한 조금만 빼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작업들이 별거 같지 않지만 결국 뭐 다른 일도 그렇지만 이게 0.1, 0.1들이 뭉쳐가지고 1이 되는 것처럼 이런 미세한 어떤 작업들이 별거 같지 않지만 나중에는 기타 소리에 영향을 또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나중에 또 고민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서 작업을 깔끔하게 해놓고 넘어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위치에 두시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간격은 가장 최소한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자, 이렇게 몇 번 문질렀죠. 몇 번 문지르면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 끝단에만 지금 하얗게 MDF가 갈림 그게 생긴 게, 그러니까 요 가운데 표시를 해놨거든요. 요 가운데 부분이 여기서 이제 하얗게 묻어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곡률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요 두 개를 다 해주시면 돼요.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한 30분 음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은 그 갈린 거 MDF가 갈린 게 어느 정도 다 확산이 됐죠. 그만큼 얘가 이제 곡률을 따라서 갈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1번이니까 이 부분 이게 거의 쩌슷하게 제가 봐도 거의 쩌슷하게 지금 갈렸습니다. 살짝 띵겨 있는데 요거 좀 작업을 해봐야겠는데요. 가능하면 힘을 안 주는 상태에서 곡률이 맞아야 되거든요. 살짝 끝에가 미세하게 떠서 요거 조정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한 10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완료됐고요. 얘하고 매칭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빛을 이쪽으로 투과를 반대쪽으로 투과를 해서 이쪽에 빛이 들어오는지를 보면은 얘가 지금 이 표면 곡률과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일치는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예. 그 대신 그 다음에 할 게 이 MDF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지그를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실제 지그를 사용할 나무를 만들어서 이걸 트리머 작업을 면 따라서 좀 진행을 해면 좀 진짜 지그다운 지그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작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 테이블입니다. 트리머 테이블. 꽤 오래된 밥상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밑에 보시죠. 밑에 트리머 돼 있고 여기 이제 비트를 박아놨습니다. 아까 지금 작업했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카로 해서 지금 지그로 만든 목재에다가 지금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생각으로 뒤집어서 트리머 작업을 쭉 해보면 이 형상에 맞게 요 나무가 잘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할 때는 항상 마스크 쓰시고요. 그 다음에 소음에 귀를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귀마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